안녕하세요. 캐나다 빌드 아빠입니다. 오늘도 날씨가 엄청 좋은데요.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땅도 공사를 시작했어요. 뭐 딱히 공사를 시작한 거라기보다는 땅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. 나무들도 자르고 흙도 이렇게 메우고 있더라고요. 이 흙 같은 경우도 다른 공사 현장에서 남는 흙을 갖다가 채우고 있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오늘도 계속해서 트럭들이 와서 흙을 실어 나르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포크레인도 와서 계속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. 그래서 이 땅 주인 할아버지도 장비가 와서 일하는 동안 이 땅에 나와서 계시더라고요. 땅은 어디를 더 팔지, 아니면 흙을 어디다 더 채워 넣을지, 또 나무는 어느 거를 자르고 어떤 거는 자르지 말지,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아직 허가는 신청도 안 한 상태고, 이제 곧 도면 그리는 업자와 만나서 집을 그려 나간다고 하네요. 집을 그리기에 앞서서 먼저 이 땅에 어느 위치에다가 집을 지을 건지 정하고 있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말뚝이 보이시죠? 이것도 이 땅과 옆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경계점이에요. 저 앞쪽에도 있고, 그 경계들이 구분이 돼 있어서 내 집을 어디다가 놔야 될지 이거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요. 지금은 우선 대략적으로 분홍색 깃발을 꽂아 놓으셨더라고요. 이 분홍색 깃발이 꽂힌 부분에 아마 집을 지으실 것 같아요. 벌써 땅에서 나무들이 꽤 많이 나왔네요. 이미 못 쓰는 나무들은 다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쓰레기 차로 하나 정도 나왔는데 여기는 한 6개 정도 갖다 버렸다고 하더라고요. 지금 이 나무들은 나중에 벽난로 라든지 파이어피트, 밖에서 불을 뗄 때 사용할 거라 남겨둔 거라고 하네요. 이 집은 2층으로 지을 거라고 하는데요. 지금 여기가 이 집의 첫 번째 층이 되겠죠? 저 앞에 보이는 저 집이 2층 집인데 저희 집도 저 정도 높이로 올라오겠죠? 그럼 저희 집을 저렇게 갖다 대보면은 저기 보이는 저 섬이나 바다들이 많이 가리더라고요. 이 할아버지가 약간 조금 서운해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몇 주 전부터 자꾸 저희 땅에 찾아와서 집을 어느 정도로 지을 건지, 높이는 어떤지 계속 물어보더라고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을 또 1층으로 지을 수는 없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이 할아버지도 그래서 최대한 자기 땅의 높은 쪽에 집을 지으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. 뭐 아무튼 앞쪽 땅은 이런 상황이고요. 오늘은 전기업자와 배관업자가 올 거예요. 지금 전기업자가 먼저 와 있는데요. 이 콘크리트를 붓기 전에 기초 벽 안에다가 배관이나 전기선이 나중에 들어갈 수 있게 파이프를 설치해 놓는 거예요. 그렇다고 모든 선을 지금 다 심어 놓는다는 게 아니에요. 집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. 나중에 콘크리트를 뚫으면은 일이 커지잖아요. 미리 구멍을 만들어놔서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. 배관업자들도 도착을 했는데요. 전기하는 사람보다 이 배관하는 사람이 조금 더 도면을 오랫동안 봤어요. 문제가 뭐였냐면 하수구 라인이 집 앞쪽에 있어가지고 저희 집 지하실이 더 낮은 거예요. 그럼 지하실에 화장실도 있고 싱크대도 있는데 여기에 있는 물을 하수구로 내보내려면은 조그만 펌프를 하나 설치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펌프의 위치를 어디다 할 건가 생각을 해봤고요. 지금 이 하수구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 또 그거를 알아봤어요. 나머지 층들에서 물이 일로 빠져야 되는데 그 경사가 충분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 하수구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보려면 일단 뚜껑을 열어보고요. 이 안에 자를 넣어봤어요.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보다 깊진 않아요. 지금 재보니 이 높이에서 6피트 정도 밑으로 내려가더라고요.
그래서 측량 도면에서 이 하수구의 높이와 저희 집 높이, 베이스먼트 콘크리트의 높이를 찾아낸 다음에 거기서 이거를 빼주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어느 정도 하수구의 높이를 찾아낼 수가 있었고요. 그 찾아낸 높이를 가지고 콘크리트 벽 안에다가 틀을 하나 짜서 집어넣어 놓을 거예요. 그래야지 나중에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구멍이 생겨서 그 안으로 배관이라던가 전기 파이프를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. 그 하수구 파이프는 여기서부터 저쪽에 콘크리트 벽이 세워지는 이 부분까지 이어질 거예요. 이 부분은 나중에 콘크리트가 다 끝나고 나서 포크레인이 와서 다시 되메우기 작업을 하는 동안에 그 부분을 다시 파낸 다음에 파이프를 연결을 할 거예요. 주변에 모래도 많이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연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. 그렇게 콘크리트 벽에다가 박스를 2개를 설치해 놨는데요. 아까 밖에서 봤던 그 하수구에서 집 안쪽으로 들어오기까지 2개의 벽을 지나쳐야 되더라고요. 이쪽에 하나를 설치를 했고요. 저 뒤쪽에 하나를 더 설치를 했습니다. 경사는 물론 뒤쪽에 있는 게 더 높아야겠죠. 그래서 뒤에서 아래쪽으로, 하수구는 저것보다 더 낮고요. 기초벽에 나머지 한쪽 면이 붙기 전에 이렇게 설치하는 게 훨씬 쉽겠죠. 나중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안쪽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요. 전기하는 업자 같은 경우는 조만간 전기 라인을 가지고 다시 온다고 하네요. 생각보다 벽이 엄청 높더라고요. 제 키에 한 2배 정도 되는데 재보니까는 11피트 정도 되더라고요. 콘크리트도 많이 들어가겠네요. 지하실 천장의 높이는 9피트예요. 그런데 왜 11피트냐? 밑에 부분을 다시 채워주고요. 그리고 위에 부분에서 어느 정도 조이스트 높이만큼이 또 빠질 거예요. 이 밑에 쪽으로 배관 라인도 설치가 들어갈 거고요. 기초 벽 중에 가장 낮은 벽 같은 경우는 맨 나중에 하려고 남겨놓는데요. 그래야지 안으로 들락날락 하기 쉬우니까요. 지금 이 벽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바깥쪽으로 드러나는 벽인데요. 다른 벽들은 다 땅속으로 파묻힐 거예요. 이 벽의 한쪽은 흙으로 파묻힐 건데요. 지금 보시는 이 벽 쪽 앞쪽으로는 베이스먼트, 지하실 패디오가 생길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벽이 보이겠죠? 이 벽이 허가받는 도중에 추가로 넣은 벽인데요. 이 벽 때문에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. 일반 콘크리트 블럭으로 쌓아 올릴지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파운데이션이랑 이어지게 쌓아 올릴지.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조금 더 깔끔한 것 같아서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. 철근도 제법 많이 했는데요. 콘크리트 폼 종류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. 조그만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콘크리트 폼이 있었어요. 이 작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 콘크리트 폼을 거의 안 자르고 있는 그 상태로 조각조각 맞춰서 사용을 하더라고요. 이거를 잘라서 쓰는 업자도 있어요. 근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나중에 다시 쓸 때 많이 손해를 보겠죠? 제가 목공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일을 시작했던 데가 바로 이 형틀 하는 회사였거든요. 그때 사실은 돈도 안 받고 발런티어, 자원봉사식으로 한번 일을 시켜달라고 했어요. 왜냐면 자기네는 사람 쓸 여력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발런티어로 일을 했는데 그때 정말 죽어라고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. 일단 그때 당시에는 형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루 종일 저 콘크리트 폼을 나르는 작업만 했거든요. 저 폼이 정말 무거워요, 정말. 그래서 제가 진짜 제일
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. 물론 포팅할 때는 재밌고 쉬워 보이는데 저 형틀을 나르고 쌓아 올리는 거는 정말 힘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더라고요. 서커보드 붙이는 일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정말 저는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.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차고가 19도로 꺾여요. 그래가지고 거기에 맞는 코너 버팀목이 없어가지고 저렇게 나무를 더 많이 대놓은 것 같아요. 아직 벽에 버팀목들이 더 많이 필요한데요. 우선은 지금 이렇게 벽이 쓰러지지만 않게 고정을 해놓은 상태예요. 지금 보이는 이 나무 쫄대 위에 박혀있는 쫄대가 있죠. 이 쫄대를 기준으로 콘크리트 높이가 정해지는 거예요. 저기가 지금 콘크리트 높이의 제일 윗부분이 될 거예요. 오늘 일도 끝났는데요. 이렇게 한 앞으로 2-3일 안으로 콘크리트를 부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